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추석에도 사실 제가 과제도 진짜 내준 게 많고, 영상도 봐야 돼서 많이, 연휴를 즐기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험 기간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수업 영상 열심히 듣고, 필기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어진 과제도 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채워와서 그래서 시험 기간 잘 대비해 보도록 합시다. 화이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거는 사실 이제 이과 제가 정리 영상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그건 좀 따로 이제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 영상에서 다룰 부분은 이제 3과인데 이게 사실 본문이 4개이기 때문에 좀 한 번에 안 찍고 네, 나눠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본문 1, 2, 그 다음에 3, 4 이렇게 좀 나눠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면은 얘는 뭐에 대한 거냐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부분이 바로 이 본문 3과의 첫 번째 파트,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만 들어가는 첫 번째 파트의 제목이거든요. 보니까 어떤 거냐, saving 구하는 건데 abandon 버려진 이렇게 saving 구하는 것, 버려진 건물들을 무엇으로 구한다? 창의력으로 버려진 건물 구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에 대한 거냐면 내가 6시 반인지 8시 반인지 모르겠는데 잠깐 이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는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adaptive reuse라고 해가지고 그 버려진 건물을 재사용하는 재생 건축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은 뭐 A를 B로 바꾸다, 개조하다, 변환하다, 전환하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사용되지 않는 버려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그 2가지 표현을 먼저 좀 배우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요 위에 잠깐 저는 쓸 건데요. 여러분은 아래 쓰셔도 돼요. 저는 좀 한 번에 보기 위해서 위에 써볼게요. 우선 아이고 너무 두껍네. 자,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자, A를 B로 바꾸다, 개조하다, 전환하다 라는 표현은 사실 정말 많이 봤죠. 뭐 change, turn, transform 또는 convert 이거 지워야 되겠다. 미안하다. A into 또는 to B 요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얘가 뭐라고? A를 B로 바꾸다.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얘는 사실 이제 변형된 형태로도 많이 나와요.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버리는 이렇게 A가 be changed, turned, transformed, converted into 또는 to be. 그래서 B로 바뀌다 라는 이 수동태 표현도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기로 하고요. 그리고 요 convert라는 단어는 조금 주의를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vert로 끝나는 동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revert, advert, invert, 뭐 vert로 끝나는 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vert로 끝난다고 다 바꾸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컴퓨터를 켜놓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좀 뭐 오류가 있어서 잠시 그걸 좀 보느라고 이게 녹화를 일시중지할 수가 없어서 잠시 좀 쉬어갔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볼 표현은 우리가 뭐였냐면은 버려진 또는 뭐 사용되지 않는 요런 애였죠. 그래서 걔는 여기 abandoned라는 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원형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abandon이 무슨 뜻이냐? 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abandoned 버려진. 그래서 얘랑 똑같은 게 이제 S 하나 들어가야 돼 얘들아. desert를 버려진 요런 애가 있고요. 또는 비슷하게는
요런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용되지 않는 unused, disused. 그리고 또 하나 unoccupied.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또는 사용하지 않는 요런 뜻의 요 단어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 첫 번째부터 보자면은요, 이러한 adaptive reuse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 개념 소개부터 먼저 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건물들이 have become 되었을 때 어떻게 너무나 오래되었을 때 for 무엇을 위해서 그들의 original 원래의 목적을 위해서 너무 오래되었을 때 그래서 여기서의 there는 당연히 뭐겠어? 앞에서 나온 buildings가 되겠지. 그래서 건물이 그 건물의 원래 용도에는 너무 오래되었을 때 여기서도 되게 마찬가지 buildings입니다. 걔네들은 often simply knocked down. knock down 요 두 단어를 합쳐가지고 무슨 뜻이냐면은 철거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얘는 뭐 tear down 좀 좁으니까 옆으로 tear down이랑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철거하다, 부수다 또는 좀 더 너희들이 알만한 단어로는 이것도 될 수가 있겠죠. destroy. 그래서 건물은 어떻게 된다? 단순하게 철거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수동태 동사가 쭉 들어가 있어요. 철거됩니다. 자, 근데 이제 건물이 뭐 생물은 아니더라도 그거에 이제 애정을 갖고 있거나 그 건물에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might oppose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들어가 있는데 얘들아 oppose의 목적어는요 이렇게 ing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oppose 반대하다고요. 요거랑 똑같은 뜻의 단어 뭐가 있을 수 있어? be against도 마찬가지 반대하다고요. 또는 object 얘로만 끝나면 안 되죠. to 뭐뭐에 반대하다. 마지막으로 disprove of 뭐뭐에 반대하다. 그래서 무엇에 반대하냐? tearing down 해서 지금 동명사 목적어 들어간 거 꼭 확인하고 tear down은 아까도 봤죠? 철거하다. 그래서 철거하는 것에 무엇을? the old buildings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는 것에 반대할 수도 있어요. especially if 특히나 언제 반대할 수도 있냐면 걔네들이요. 그 오래된 건물들이 are 무엇이냐면 precious landmarks 귀중한 랜드마크라면 허무는 것을 반대할 수도 있지만 하면서 다음에 나오는 거 가짜 주어 진짜 주어죠. 그래서 어렵다. 무엇이 어렵냐면 justify 정당화하는 것이 어렵다 해서 얘들아 이 뒤에 이어져 있는 justify의 목적어도 무슨 형태? ing 형태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뭐냐면은요. 자, 이 letting이라는 동명사 목적격 보어가 나왔고 그거에 대한 목적어가 unused structures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 구조물들이거든요. 자, 근데 얘에 대한 목적격 보어까지 나오는데 얘 뭐야? 사역 동사잖아.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 동사 원형으로 들어갑니다. 자, 왜 동사 원형이냐? 여기서 take up의 뜻이 뭐냐? occupy, 차지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목적어를 보니까 건축물이 차지하는 거예요. 뭐를? 이 귀중한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동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 목적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자면은 어렵다. 정당화하는 것이 무엇을 내버려두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좀 너무 끊었죠. 내버려두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어렵다.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take up 차지하는 것을 귀중한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오래된 건물을 부수는 거, 반대할 수는 있는데, 안 쓰는 그런 건물들이 귀중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 그냥 냅둔다면은, 그것도 사실 낭비잖아요. 자, 그럼 이건 문제점이 지금 생겼죠? 반대를 하는데, 반대를 하기에는 정당화가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in such cases 그러한 경우에 하고 이제 지금 받아주는데 뭘 받아주는 거냐면 지금 앞문장 내용 다 받아주는 거야. 문제 상황이죠. 반대는 하고 싶은데 정당화가 안 된다는 거. 자, 그때 해결책이 뭐냐? 이 adaptive reuse가 바로 해결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주어를 수식하는 부분이 엄청 길어 얘들아. 그러니까 뭘 표시해줘야 돼? 이 주어 뒤에 동사 나오는 자리에 꼭 표시해줘야 돼. 여기 동사 자리인 거. 이거를 이제 M-라고 이렇게 긴 직선 있죠. M-라고 하는데 이 M-가 들어가면서부터 이 앞에 adaptive reuse 처음 듣는 용어니까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 용어를 설명을 쭉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해결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내가 여기 해결책이라고 앞 위에 adaptive reuse 얘기했듯이 이 글에서도 이렇게 해결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어로. 자, 그래서 adaptive reuse가 무엇이냐면 reusing, 다시 사용하는 것이에요. of 무엇을? an old building or structure. 오래된 건물이나 건축물을요 for something, 무언가를 위해서. 그런데 other than 하고 들어가 있는데 얘는 다른 뭐뭐보다 다른이 아니라 이거랑 똑같아. different from 뭐뭐와는 다른. 그래서 무엇과는 다른 그것의 원래 목적과는 다른 무언가를 위해 오래된 건물이나 구조물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재생 건축이라고 adaptive reuse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it는 뭐겠어? 오래된 건축물이나 또는 건물이 되겠죠. 자, 그래놓고 이제 뭘 보여줄 거야? 이 adaptive reuse에 대한 예시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은 뭘 소개하는 거야? 요 adaptive reuse에 대해서 문제 상황에 대한 어떤 똑똑한 해결책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법적인 부분들 말고는 사실 뭐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은 없어서 그냥 내용 정리 안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야? 깜짝이야. 자, 좀, 왜 이렇게 느려? 이게 좀 흐릿흐릿하죠?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시는 뭐냐면은요, 테이트 모던 뮤지엄이라고 이제 영국에 있는 현대 미술관인데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재생건축을 사용한 예시예요. 그래서 우선 얘가 무엇에서부터 미술관으로 바뀌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뱅크사이드라는 이 파워 스테이션 발전소인데요. 어디에 있는 발전소야? 런던에 있는 파워 스테이션 발전소가 was shut down. 자, shutdown은 이 샷 동사는 샷 다 똑같이 생겼다. 현재, 과거 분사. 그래서 shutdown이 원래 원형이고요. 이제 be shut down 얘가 수동태인데 얘 무슨 뜻이냐? 문 또는 뭐 사업을 닫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얘 문이나 사업을 닫는 주체는 사람이에요. 근데 발전소는 사람이 아니고 얘 문을 가지고 있는 문이 닫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왜 수동태로 썼어? 그래서 런던에 있는 요 뱅크사이드 발전소가
문을 닫았을 때 1981년에 문을 닫았을 때 그 건물 그러니까 그 발전소는요 was 어땠냐면은 at risk of 이게 무슨 뜻이냐? 아이고 뭐의 위험에 처해 있는 이라는 뜻이고 전치사로 끝났으니까 뒤에 동명사 오죠. 자, 어떤 위험에 처했냐면은 자, 근데 여기 중요해 문법적으로 왜 그러냐? 자, 동명사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아까 tear down 뭐였어? 철거하다, 부수다였잖아. 근데 주어가 건물이거든. 그럼 철거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에 뭘 써야 돼? 동명사 목적어 써야 되는데 근데 수동태로도 써줘야 되기 때문에 being 과거 분사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being torn down. 철거되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by 누구에 의해서? 개발자들에 의해서. 자, 그래서 앞에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 보니까, 자,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철거에 반대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재생 건축을 하게 된다는 거고, 이 순서거든요. 철거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한다.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재생 건축을 한다. 자, 이 과정을 제일 깔끔하게 보여주는 게 사실 이제 이 첫 번째 예시야.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시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이 재생 건축에 뭔가 이 미술관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이 재생 건축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를 밟아갑니다. 첫 번째로는 뭐야? 또 시작이네 왔다 가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여기 인터넷이 좀 구려서 이렇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위기가 왔죠. 철거의 위기.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반대하겠지. 그래서 바로 반전. 위기에 처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작했어. 어떠한 운동을 시작했어요. to 어떤 운동이냐면 save the landmark building. 이 랜드마크 건물을 구하기 위한 운동인데 어디에 있는 랜드마크 건물이냐? Southern Bank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은행 아니다 얘들아. 뒤에 of the river Thames라고 되어 있잖아. 자, 이 강에 있어서의 뱅크는 강 두 기거든요. 그래서 템즈 강의 남쪽 두 개, 템즈 강의 남쪽 두 개 있는 랜드마크 건물을 구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 들어가는 거지. 사람들이 철거를 반대하는 거.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 마지막 단계는 뭐야? 그래서 마지막 단계니까 연결사 뭐 들어가? eventually. 결국에는 어떻게 됐겠어? 재생 건축했겠지. 자, 그래서 재생 건축 얘기가 들어갑니다. It was decided that 가주어진 주어로 이어가네요. 자, 그래서 진짜 주어 엄청 길어요. 여기까지거든요. 이러니까 가주어진 주어 만들었겠지. 자, 그래서 결정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결정되냐? 이 건물, 그러니까 발전소가 would be used, 사용될 것이다. as 무엇으로서 사용이 되냐면은 New Modern Art Museum, 새로운 현대미술관으로 사용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꼭 과거 시제 조동사 would를 써줘야 되냐면요. 자, 보니까 여기 시점이 과거예요. 근데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이 되고 나중에 미술관으로 실제로 사용이 되는 거잖아. 왜냐? 아직까지는 그냥 발전소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미래를 표현을 하려면은 우리 조동사,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의 과거 시제인 would를 사용해 준 거다. 그래서 사용될 것이라고 현대미술관으로서 어떤 현대미술관이냐? to be called, 불릴, 뭐라고? Tate 모던이라고 불릴 새로운 현대미술관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and
그리고 하면서 much of the character of the original power station building 여기까지가 또 이제 두 번째 주어거든요. 대절 안에. 자,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여기 much 자리에 man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 하면은 of 뒤에 붙어 있는 이 character라는 애가 특성, 특징이라는 단어인데요. 얘 무조건 불가산이야. 셀 수가 없는 애야. 셀 수가 없는 애한테 man이 붙일 수 있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앞에 much 대신에 man이 붙으면 안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 character라는 애는 특성, 특징으로 무슨 단어로 바꿔 써줄 수 있냐? 자, 이 바꿔 써주는 애들은 얘들아 다 복수로 써줍니다. 그래서 특징들, 특성들. 그래서 뭐 character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restrict 붙고 s까지 붙으면 얘도 특징, 특성 또는 뭐 features, traits 그 다음에 qualities 그 다음 마지막으로 properties 다 특성, 특징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무엇의 특징이 원래 발전소 건물의 특징 중에 많은 것들이 would be 될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과거의 미래 표현해주는 would다. 어떻게? would be maintained 유지될 것이다 라고 결정이 됐대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자, 첫 번째로 네, 현대 미술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원래는 뭐였냐면 발전소였던 건물이야. 근데 첫 번째 위기 뭐야? 개발자들이 철거하려 했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이 뭐야? 사람들이 반대하죠. 사람들의 반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게 이 재생건축 얘기가 나오죠. 네, 재생건축이라는 말 그 자체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현대 미술관으로 사용을 하면서도 발전소의 특징 많은 것을 유지한다. 이렇게 결정이 났대요. 결국 우리 도입부에서 설명한 순서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게 이 현대미술관 얘기다. 자, 그래서 이 현대미술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건데요. 자, 테이트 모던은요, 아직까지도 resembles, 뭐뭐와 닮다, 무엇을 닮다라는 타동사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냐, 뭐 be similar to 또는 look like라는 동사랑 resemble 똑같은 동사인데 수일치를 좀 해줄게요. 시제랑 자, 그래서 닮아 있습니다. 무엇을? 발전소를 닮아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닮았냐면은 both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and 나와서 외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발전소를 아직도 닮아 있다.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이 which는요 컴마 which 계속적 용법이 아니야. 왠 줄 알아? 방금 내가 요 괄호친 거 컴마 부가정보잖아요. 그럼 얘가 사실 빠져도 되는 거거든? 없어도 되는 애야. 그러니까 컴마 which로 지금 계속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문장이었던 그러니까 the old power station which features 요렇게 이어지던 문장에서 요렇게 갑자기 요 컴마로 부가정보를 넣어놓은 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계속적 용법이 아니라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한정해주는 관계 대명사라고 생각을 해야 돼. 사실 얘가 그러니까 이 컴마 주의하라 이거지. 없어도 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이 선행사를 바로 받아서 수식해주는 게 위치야. 내가 이 얘기를 왜 계속하냐. 이 자리에 that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려고. 왜냐? 앞에 컴마가 있지만 이건 컴마 외치 계속적용법이 아니기 때문에 컴마 that 계속적용법으로 지금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얘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컴마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이 자리에 that을 넣으면 어때? 문제 없잖아. 그래서 이 문제가 기출로서 너희 학교는 아니지만 다른 학교에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요거 꼭 주의합시다. 자, 그래서 요 테이트 모던은 오래된 요 발전소를 닮아 있는데 외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닮아 있어요. 그리고 요 오래된 발전소는 feature 특징으로 합니다. 뭐뭐를 특징으로 합니다. 첫 번째로는 콘크리트 바닥을 특징으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steel beams 철 기둥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지금 테이트 모던은 외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콘크리트 바닥과 그리고 철 기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다. 그리고 아직도 그 발전소처럼 생겨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건 아니고. 에잇. 이것도 아니고요. 자, 미안해요. 자, 요게 이제 테이트 모던이거든요. 딱 봐도 너무 멀리서 이렇게 봐도 뮤지엄처럼은 안 생겼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가까이 가보면 요게 이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완전 가까이서 보면은 이제 외부 보시면은 여기 제가 이게 지금 굿노트가 아니라서 이렇게 막 어딜 보라고 표시를 못 해주는데, 자, 요 창문을 보시면은 여기 다 철으로 이렇게 틀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외부적으로도 아직, 그리고 그냥 겉모습 전체 이런 세부적인 것들 말고도 겉모습 전체로도 아직도 발전소의 모습을 이렇게 띄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부 사진은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천장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뭔가 철로 이렇게 여기 옆에도 철로 철근이 되어 있고 아래에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부 사진은 좀 이따가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내부 사진까지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외부에서 이제 내부로 들어갑니다. 터빈 홀이라고 해서 터빈 홀이라고 그냥 우리도 부르는데 얘가 주어고 이제 컴마로 이 터빈 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스트레치 동사는 우리가 이과에서 계속 봤으니까 굳이 이제 더 길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뻗어 있대요. 그래서 stretching, extending이랑 똑같아요. 뻗어 있다. 얼마만큼? 자, 155m 길이고요. 그리고 23m 넓이, 높이는 35m 정도로 이렇게 뻗어 있는 애는 하고 컴마하고 수식 끝나고 바로 뭐가 들어가? be turned into 뭐뭐로 바뀌다. 우리 맨 초반에 봤던 표현. 무엇으로 바뀌냐면요. a vast 크고 grand 웅장한 entrance area. 출입구역으로 바뀌었대요. 자, 그리고 it하고 받아주는 건 여기서는 지금 테이트 모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여기 말했었던 이 터빈 홀 있죠. 얘를 받아주는 게 바로 it이거든요. 그래서 이 터빈 홀은요. 또한 기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터빈 홀의 기능 얘기해요. as 무엇으로서? display space 전시 공간으로서 for 무엇을 위한? 큰
art installations, 설치 미술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서도 역할을 한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선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요. 자, 이제 여기 테이트 모던에 아까 빨간색으로 했는데 제가 그 펜 색깔 바꾸기 조금 번거롭고 이게 화면이 정신없어서 분홍색으로 써볼게요. 자, 특징이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내외부 둘 다 발전소와 아직까지도 유사하다, 닮아있다. 그 첫 번째가 콘크리트 바닥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철제 기둥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본 게 터빈홀이었거든요. 자, 터빈홀은 어떤 곳이냐? 우선 굉장히 크고 큰 공간을 어떻게 바꿔놨어? 웅장하게 출입 구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딱 공정문을, 그 발전소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안에 기계가 가득 차 있었을 텐데 그 기계를 이제 다 치우고 그 공간에 이제 사람들이 딱 들어와서 전시장으로 가기 전에 이제 있을 수 있는 로비 같은 그런 출입구역으로 만들어 놨고, 하도 넓다 보니까 두 번째로 설치 미술을 전시하는 공간으로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역할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next to the turbine hall. 자, next는 명사 아니죠? 그럼 이게 뭐야? 장소를 나타내주는 부사구죠. 그럼 뭐가 먼저 나와야 돼? 동사 먼저 나오고 주어 나옵니다. 저희 터미널 출입구역 바로 옆에는요, 나탈리 벨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컴마 위치하면서 계속해서 설명해 줍니다. which holds, 그것은 쥐고 있다 아니지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have 동사랑 똑같아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7개의 층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7층짜리 건물인 나탈리 벨이라는 건물이 이제 바로 터빈 홀 옆에 있는데요. 자, 여기는 특징으로 지금 얘기해 준 게 뭐야? 딴 거 없어. 그냥 터미널 옆이고 7층이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몇 층까지 뭐 몇 층은 무슨 역할을 하고 뭐 이런 얘기 할 거야. 그래서 reception and common areas, 로비와 그리고 공용 공간은요, are 어디 있냐면 on the first two floors, 1층과 2층에 있고요. The third through the fifth floors, 그래서 3층에서부터 5층은 3, 4, 5층 다 얘기하는 거니까 복수동사 들어갑니다. have 가지고 있습니다. exhibition galleries, 전시회장이 있어요. 그리고 6층과 7층은 feature, 특징으로 합니다. 레스토랑과 바를 술집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설명한 건 이제 나탈리 벨 건물인데요. 자, 얘는 위치가 어디야? 터빈홀 옆이야. 그리고 7층짜리 건물이고요. 7층 건물이다 보니까 1층에서 2층은 이제 로비와 공용 공간이 있고 3층에서부터 5층은 전시회장이고요. 6, 7층은 식당가죠. 음식점 그리고 술집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요 사진도 한번 좀 보고 갑시다. 사진을 이제 보시면은요. 자, 여기가 이제 바로 터빈 홀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거는 이따가 볼 거고요. 자,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터빈 홀이라는 곳인데, 자, 여기가 이제 층이 없이 그냥 뻥 뚫린 공간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출입 공간으로 쓰이는 거고, 그리고 여기 하도 딱 보면 엄청 트여 있으니까 뭘 할 수가 있다? 그 설치 미술을 전시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보이는 거, 요 옆에 지금 이렇게 네모나고 막 창문 있는데 보이시죠? 이게 바로 뭐야? 그 나탈리 벨 건물이고요.
7층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이는 건 1, 2, 3, 4, 4층밖에 안 보이긴 하지만 이 위에 이제 3층이 더 쌓여 있는 구조예요. 저 1, 2층은 여기 바로 1층은 로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1층 아니네. 밑에가 이렇게 지금 공용 공간이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한 3, 4층 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요 지금 옆에 보이는 요 부분이 나탈리 벨 건물이고, 여기는 층마다 이제 사용하는 그 용도가 다르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건물 내부를 조금 더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런 미술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미술관을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이 뱅크사이드 발전소는 could have become, 자, 여기 꼭 주의하자. 조동사 과거 플러스 have pp 써야 되는 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just 뒤에 이제 보어를 보니까 just a pile of bricks, 벽돌 더미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벽돌 더미가 아니잖아. 물론 벽돌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미술관의 역할을.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재생 건축이 되지 않았다면 뭐뭐 했을 수도 있다 라면서 과거에 대한 추측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자, 과거 추측은 항상 어떻게? 조동사 과거 플러스 have pp 완료 시제 형태로 우리가 과거 추측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해석은 뭐뭐 했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실제로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됐을 수도 있다. 단순한 벽돌 더미가 됐을 수도 있어. 하지만 대신에 이 발전소는요, has been transformed into, 자, 또 나왔지. 뭐뭐로 변신했습니다. 무엇으로? one, 하나로. 무엇 중에 하나냐? 세계에서 가장 큰 미술관, 현대 그리고 근현대 미술관 중에 하나로 변신했다 라는 얘기로 끝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재생 건축을 통해서 버려질 수 있는 또는 뭐 파괴될 수 있는 건물이 새로운 용도를 찾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맨 앞에 도입부에 나왔던 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예시이다. 재생 건축의 그 과정과 그리고 목적을 제일 잘 보여주는 예시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테이트 모던 같은 경우는 이 재생 건축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새 용도를 새 용도를 찾았을 뿐만이 아니라 발전소, 그러니까 기존의 특징까지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그런 재생 건축물이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래서 우선 제가 끊어간다고 했죠. 저도 지금 연달아서 수업 촬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10분 전 정도부터 약간 말이 좀 꼬이는데 잠깐 쉬었다가 우리 본문 3, 본문 4 이어가도록 할게요.